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읽어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혹시 선생님들 보실 때 학생부를 딱 보면은 사진을 안 보고 학교 이름을 안 본다면은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알 수 있나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활동 내용을 보면. 활동 내용을 보면요? 네네. 네, 아무래도 기록을 네. 보면 어느 정도는 기록을 짐작이 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계속 이제 학생부만 계속 얘기하니까 심심하니까요. 이제 중간에 이 친구는 남학생일 것 같다, 여학생일 것 같다. 또 한번 추측해 보면서 해보세요, 선생님들. 자, 오늘은 이 친구는 사실 학술상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데 몇 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등위도 너무 약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그리고 1학년 때는 고민이 많았던 친구가 돼서 학생부 기록조차 조금 많이 없어요.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다가 무슨 교육 쪽이 자기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선생님, 교육 계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요? 네. 저는 조금 힘들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립학교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현재 제주도하고 대구에서는 IB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다 좋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능도 그런 IB 과정도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지금 국제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가된 또는 비인가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또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립학교가 아닌 그런 아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들이 점점점 많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쪽에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초등, 유치부, 초등, 중등, 고등 중에서 어떤 교육 계열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편한 걸로 따지자면 사실은 초등이 그래도 좀 더 편할 네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육 계열을 졸업을 했지만 교대와 이제 사범대를 진학한 선생님들마다 그 학생들마다 조금 틀려요. 이제 교대를 가는 친구들은 안정된 직업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지금 막상 이제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교육 쪽으로 나와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쪽도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계열을 지망한 학생들은 안정된 걸 무조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등이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시험 응시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고, 중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도 다루기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임용 같은 거에서도 좀 부족하고, 국제학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 국제학교에 가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초등이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교육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해서 자기 꿈이 교대, 사범대 있는 친구들이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전망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수상 내역을 쭉 보면은 다 통일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다 통일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많은 상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때는 참가를 했다라는 거, 뭐 요거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3가지 형태로 볼 건데, 첫 번째 보면은 1학년 때 많이 했던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서 2학년, 3학년으로 성장해 갔던 과정입니다. 우선 동아리 또래 활동을 보면은 1학년 때 했던 활동인데요. 친구들의 장점을 서로 칭찬해서 칭찬 릴레이 행사를 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래 상담부에서 이걸 배웠어요.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1학년 때 되니까 사실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칭찬 릴레이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칭찬을 써주고 난 그 다음 친구는 다른 친구의 칭찬을 써주고, 이걸 게시판에 계속 공지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뒷날 가면 내 칭찬이 있을까? 누가 내 걸 썼을까? 라는
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럼 저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지? 라고 했던 행사예요. 그 다음에 스팀 학술 발표대회에서는 입시 제도에 그냥 관심만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학술 연구를 하고요. 문서 작성과 설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해결하고 뭐 보고서 정도 마무리한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신학기가 되면은 이 친구처럼 서로 다르게 서먹서먹한 친구들을 융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네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대부분 친구들은 같은 진로를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동아리를 들어가서 전혀 다른 진로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같은 기계 쪽에 좋아하는 친구가 모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기계 부품이나 또는 뭐 엔진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든 이처럼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친구들의 진로 발표 활동을 들어보면서 간접적으로 지식을 얻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 토론반에서 절대평가의 도입은 필요한가? 선생님, 절대평가는 필요할까요? 네, 절대 평가 도입은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없어지고 중등도 이제 ABC로 나오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제 절대 평가처럼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오면은 친구들이 갑자기 등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와서 이제 많이 좀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 도입은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점이라든지 보완점 같은 것들이 이제 이 토론반에서도 주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다들 절대평가가 필요하지만 자기는 반대 의견을 낸 거죠. 만약에 문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다라면은 학생들 간의 차이나 성취도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차후에 피드백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절대평가가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다라면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대학도 자기가 골라서 그냥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졸업을 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외국처럼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학교 수업 시 모든 활동은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 다양한 모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요. 한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이 친구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몇 명 정도가 적당할지 성취도나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3명이 제일 적다고 생각해요. 3명이요? 네. 4명 이상이 되면 네. 누군가는 조금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8대2 법칙이 있어요. 4명부터 적용이 돼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4명이 되면 1명은 나 안 해도 다른 친구가 대신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3명은 안 하면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명의 모둠이 저는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모든 네. 활동의 목적이 학교를 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네네. 네, 왜냐하면 모든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이제 사회를 미리 경험해 본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경험해 보고 또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행의 정도를 봤을 때는 3명의 학생이 가장 적당하지만 이제 4명의 활동, 4명 혹은 6명 혹은 그 이상의 모든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갈등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친구가 봤을 때 멘토, 멘티 같은 활동은 2명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하는 경우는 3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4명 이상이 되니까 중간에 노는 친구들이 있더라라는 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둠 활동할 때도 이런 자료들도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아동센터 초등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다양한 지도를 했는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고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희들 그냥 물만 붓는 게 아니라 찬물, 따뜻한 물 넣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뭐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하고 그리고 과학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실험에 못했던 거는 동영상을 이용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에서 봤을 때 단순히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실험 말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실험들은 어떤 실험들이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은 다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아, 특히 네. 초등학생은 뭐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면으로 공부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만약에 지도할 때 아동센터를 갈 때는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서 가라고 얘기해요. 아, 네네. 그래서 미리 아이들에게 그걸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물로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로켓을 네.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이 몇 명 있냐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뭐 12명 있다면 12개를 다 사가는 거야. 근데 혼자서 사가는 건 힘들고 혼자서 아이들을 다 지도하는 것도 힘들기 네네. 때문에 같은 로켓이나 항공에 관련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을 3명이나 4명을 팀을 짜가지고 같이 재료를 돈을 모아서 산 다음에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거기에 사용되는 원리를 설명해준 다음에 선물로 다 주고 오는 거야. 오. 그러면 지방선택에서 무조건 다 봉사활동 받아줘요. 그리고 네. 뭐 내가 또 다른 뭐 화학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도 또 여학생들 같은 화장품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 것들 직접 실습을 다 시켜주고 화장품 하나씩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만드는 거는. 그렇죠. 그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냐 이해하지 않냐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재미있으면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학생이 학생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만이 자신도 그걸 갖다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하고 직접 좀 신나게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뭐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에서 교육할 수 있겠지만은 네. 고1, 2 같은 경우는 뭐 진로활동이나 계획별 세분의 특기사항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혹시나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 했던 친구들의 재밌는 에피소드나 사례 있을까요?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생이 과학관에서 이제 초등학생들과 일반 네네. 사람들에게 뭐 가르쳐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서서 부산교대 이제 그 입사관과에 대하여서 이제 그 분이 말씀하신 게 꼭 이런 교육 봉사를 해야지 교대나 사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네네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씀이 하지만 이제 이런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보통 교대나 사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이 교대나 이제 사범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면서 자신에게는 당연하게 쉬웠던 것들을 네. 초등학생들에게 쉽게 풀어가는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저희 학생이 역시 이제 내신이 1점 초반인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과학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네네.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걸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네네.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그 코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되어서 이제 뭐 한 번에는 이제 외국 애들이 몰려 있으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왔었대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이제 네.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그쵸. 그러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낮은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쳐 줄지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게 교대 4대 계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 친구는 또 이제 자연 계열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그 유니스트 이런 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면서 지식 나눔의 즐거움도 느꼈고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과학적 지식을 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 숙제 검사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미래 직업 세계의 스팀 활동으로 선도학교에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보면은 뭐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씩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렇지만 이러닝 교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뭐 인터넷 강의, 홈스쿨에 인해서 교사는 아마도 중요성이 약해질 거라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고민 상담자, 진로 학습 설계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또래 상담할 때 갈등이 있을 때도 이런 상담점의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활동은 어떻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잘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은 봤을 때 네. 위험한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약해지기 때문에 고민 상담자나 진로 학습 설계를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하면 저 교사는 이게 아예 과목이 다르잖아요. 아, 네네. 최근에는 상담교사 별도로 따로 모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교사가 따로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자신이 통상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전문을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자기 분야의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상담교사나 또는 네. 뭐 진로교사나 네. 최근에는 사서교사도 이렇게 늘어나고 네네네. 있어요. 그럼 비교과의 교사들은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과에 관련된 교사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대를 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지만은 자기 현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친구들이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상담 교사인지, 진로 교사인지, 사서 교사인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교과를 수업할 교사였는지 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네. 이제 요새는 이제 교대에서도 초등 교사 선생님들도 상담 교육을 일부러 대학원 가져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전에는 학습을 위주로 한 교사였다면 여기 말한 대로 이제 교사들이 어떤 고민 상담자나 진로 학습 설계 쪽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로 교사나 상담 교사를 따로 뽑기도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 상담사나 진로 학습 설계가 그런 전문 선생님이 있지만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등학교나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 보통 제일 어린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로 쪽을 좀 네.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여기서 이제 이 고민 상담사나 진로 학습 설계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데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1대1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일단 학생이 꼭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조금은 지금의 시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틀리더라도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데 조금 장점을 둘 수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사범대보다는 교대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네. 고민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사라진 교사를 찾습니다를 책을 읽고 토의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정말 저런 일까지 겪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봐서 최근 이슈에 뭐 시사적인 얘기도 이게 많잖아요. 뭐 저녁 8시, 뭐 9시, 10시 이런 시간도 없이 우리의 숙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부모 전화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됐어요 라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제 그때 사실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나라는 고민도 조금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연구하고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는 가장 꺼려하는 직책 중에 하나가 학폭위 담당 교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 네네. 학폭위가 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일단 무조건 다 학폭위 신청해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학폭위를 학교 내에서 먼저 시행을 했지만은 네. 올해부터는 도교육 차원에서 변호사랑 다른 전문 교사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고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선생님들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시행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많이 힘들어한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적으로 쓰는 핸드폰
그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이런 네네. 것들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거하고 분리를 해서 저녁 뭐 몇 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의 교육과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교육 제도는 조금 가져오는 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연구하고 학습 활동을 하는 데만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저는 지금 이 네. 스웨덴 교육이랑 이제 비교를 했는데 스웨덴 교육도 있고 핀란드. 핀란드 교육이 음. 제일 많이 이제 그 가져와서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사실 현실에 좀 적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도가 생각나는 거는 선생님께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기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보통 교대나 사범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랑 같은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주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저도 이제 핀란드의 이 교육이 좋다는 건 들었는데 구체적인 건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선생님께서 혹시 생각나시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핀란드라든지 뭐 괜찮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의 오전만 수업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네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활동. 그래서 동아리 활동 중에서 기본적으로 은미체에 관련된 활동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뤄야 되고 한 개 이상의 운동을 갖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 뭐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전문 선생님들이 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필요하면 아이들과 상담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 시간과 상담하거나 교육 행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습하는 중간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올 수 없다 보니까 부교사를 별도로 두었어요. 그래서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한테 그 부교사가 일일이 가서 어떤 점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아이들이 그만큼 더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일부 학교에 따라서 이제 행복학교라고 하는데 이 네네. 행복학교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 업무만 따로 보시는 분, 뭐만 네. 따로 하시는 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몇 개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조금씩 좀 더 바뀌어져 주면은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좀 더 쉽게 펼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보면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멘티랑 같이 이야기로 아주 쉽게 배우는 확률 통계를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고 흥미를 붙이도록 도와줘 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집단의 교과목 평균의 성적 차이가 학습 시간 문제인지 아니면 지능의 차이인지를 조사를 하고 그때 또 한참 이제 문제가 됐던 초등학생 성폭력 양상 및 특성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교육 통계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통계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네.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좀 나와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다방면에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상관관계까지도 이렇게 조사한 점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초등학생 성폭력 양상 이런 거는 좀 다루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루었는데 이런 기사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도 괜찮나요, 선생님? 네. 실제로 이 학생을 보니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에 대해서 아주 근접하게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생 성폭력이 그 외부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학교 내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폭력이 실제적으로 그 성폭력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흔히 성추행이라 말하는 것들이 성폭력 네네.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하는 그렇게 그냥 터치 정도로 이루어지는 성폭력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를 다루었다는 점수를 주고 싶고, 살짝 이제 지금 의문이 가는 거는 이제 교과목 평균과 성적 차이를 학습 시간 진행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이 시험을 거의 안 치다 보니까 네. 이거 학교마다 이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초등 교사 그리고 중등 교사들의 이제 약간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 했던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어떤 과목을 배우더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학률 통계 과목이었기 때문에 썼다라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생활과 윤리 부분에서 앞에 이 단어가 잠시 나왔는데 부패 방지와 청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예, 이걸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의 설문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네, 저 받았고 과제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와 학교 폭력 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도 이제 친구들의 어떤 언어를 쓸 때 기분이 나빴는지까지 이제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좀 얘는 좀 가감했던 것 같아요. 언어 폭력의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사례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일단 구체적으로 잘 조사한 것 같고요. 네. 저기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문과 학생이 있었어요. 아, 그 그렇습니까? 친구는 네. 실제로 친구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네. 최근 뭐 일주일 동안 사용한 언어들을 음. 분석해보기 위해서 친한 친구한테 카톡 자료를 다 받았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네. 사용된 언어의 공통점과 그다음에 현재 이러한 점들의 뭐 급식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네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급식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조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 좀 비슷한 특징으로 언어를 분석을 통해서 학급 폭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점이 충분히 학생으로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은요,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좀 가까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부패 방지와 청렴 사례 발표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이걸 설문지를 걷어서 앞에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읽고 있으니까 좀 남학생이 아닐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일단 그 부패 방지법도 이제 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네네. 본인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는 했던 활동들을 조금씩 더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관심 있게 더 깊이 있게 했던 활동들이 조금씩 많았습니다. 그 활동들이 아마도 이 친구의 내신보다는 활동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로 탐색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에 어떻게 공부를 해서 집중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